제 생각에는 아수라 정말 믿음직한 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캐스팅에 고기를 낚아내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고 감아주면 저크베이트의 립이 자연스럽게 텐션에 의해서 저크베이트 립이 물을 이렇게 쫙 하고 들어갑니다. 와. 예! 와, 진짜 멋있는 히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죠? 와, 평강 안경에 이 엄청난 위력. 여기 지금 물이 엄청 맑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 곧부리로 바람이 맞으니까 저크베이트에 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저런 저크베이트를 시도하던 와중에 이 시커먼 베스가 저크베이트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하고 보고 있었는데 한번 살짝 움직여주니까 확 물고 쭉 들어갔습니다. 진짜 꿀떡 삼켜가지고요. 오늘은 저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꿀팁 패스, 다음 꿀팁 패스를 한번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그 봄에 역시 웜 좋죠. 웜 좋지만 이 봄을 나타내는 정말 멋진 루어가 있죠. 바로 저크베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노우라고 부르는 이런 자그마한 립이 달린 저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멋진 베스로 시작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자그마한 저크베이트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자그마한 저크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낚시하는 거에 푹 빠져 있죠. 요즘 꿀팁 패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양수로에서 했던 하이컷이랄지 아니면 주감수로에서 보였던 아수라, 그리고 그 다음 황룡강에서도 아수라 덩어리 테스트 딱 보여드렸는데 영상에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작은 사이즈 저크베이트로 낚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기도 하고 3월부터 이제 계속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이 돼서 산란기 딱 이뤄질 때까지 가장 위력적인 루어 중에 하나죠. 저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크기별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야기해볼 루어는 바로 OSP의 하이컷이라는 루어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루어인데 크기는 60mm고요. 무게는 5g이 조금 넘어요. 아주 좀 가벼운 루어라서 캐스팅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트로는 좀 캐스팅이 어려워서 이렇게 스피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10호 바늘이 2개 달려있고, 그리고 출시 연도는 2008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니까 15년이 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루어죠. 제가 이런 작은 사이즈 저크베이트에 빠져있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낚시를 다니잖아요. 2월달부터 댐이나 저수지나 이럴 때 빙어 있는데 쉘로 고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딱 가서 낚시를 해보면 빙어가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빙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 110mm 막 이렇지 않거든요. 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베이트 피시들, 요 철에 보이는 자그마한 베이트 피시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치더 베이트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볼륨과 길이가 좀 비슷하려면은 한 60mm 정도 돼야 되지 않나, 60mm에서 70mm 사이쯤 되지 않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안정적인 움직임과 뭔가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루어를 찾다 보니까 하이컷이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OSP 스텝이라기도 하지만 이 하이컷이라는 루어는 밑에 이렇게 고정 웨이트가 하나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리트리버 자세도 엄청 안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루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단점은 워킹 낚시로 사용을 하기에는 루어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맹수심이 8피트라고 돼 있으니까 한 2.4m 이 정도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2m를 살짝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용을 하실 때 로드를 이렇게 살짝 들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얕은 곳이라면 그런 것이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안정적인 리트리버 자세와 적당한 볼륨, 그리고 이렇게 스피닝 태클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저크베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태클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스탠드아웃 라이트 로드가 하나 있었어요. 라이트 로드가 있어서 5g 정도 충분히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한 거고, 이 릴 C2000
S 모델인데 요거는 저희 PD님한테 제가 얻었고, 그리고 요 라인은 0.85 합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2 합사예요. 12 합사. 캐스팅이 잘 되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은 가닥이 꼬여진, 좀 비싸지만 12 합사 0.85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파운드 쇼크 리더를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세팅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파운드 정도 되는 그냥 나일론이나 카본 원줄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하지만 비거리에 조금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파운드로 쓰셔도 좋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전용 장비 세팅을 해서 섬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루어가 바로 하이컷입니다. 좀 운용을 할 때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아주 작은 사이즈의 쉐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팡팡팡팡팡 저킹을 주지 마시고요. 이 하이컷이라는 제품 자체가 약간 오리주둥이처럼 립이 약간 넓은 편이라서 큰 움직임을 주면 드르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아주거나 아니면 톡톡톡 쳐주는 정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60mm에서 이 제품만 뭐 있냐? 아니죠. 60mm에서 70mm 사이에는 생각보다 좋은 쉐드, 그러니까 좋은 저크베이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저크베이트 중에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레이드 제펠에서 나오는 레벨 쉐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레벨 쉐드 중에서도 여러가지 파생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프린터 모델, 제가 스프린터 모델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스프린터 모델은 1.2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1m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워킹 낚시에서 사용하실 때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립도 기판 립을 사용을 해서 뭔가 밑걸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만들어진 루어다라는 게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워킹 낚시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작은 사이즈 저크베이트를 올해 봄에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 OSP의 하이컷과 그리고 레이드 재팬의 레벨 쉐드 스프린터 68 SP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작은 쉐드 확실히 위력적일 때가 있어요. 현금맨의 봄날을 책임지고 있는 두 번째 저크베이트는 바로 OSP의 아수라 2입니다. 2019년에 리뉴얼된 모델인데요. 아수라 2는 92.5mm의 길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8호 바늘을 3개나 채용하고 있는 예쁜 저크베이트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110mm 사이즈의 저크베이트를 보다가 이 친구를 보면 되게 작게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92.5mm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력이 있는 그만한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고리 하나가 금속구가 뒤로 제껴지는 이동식도 되어 있어서 비거리도 엄청 잘 나오고, 그리고 뭔가 아주 초봄 3월달 4월달에 추운 날씨에서 저크베이를 사용을 할 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크기의 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조과야, 요즘에 현금맨이 최근 보여주는 영상들에서 아수라 불을 뿜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아수라 정말 믿음직한 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기 와일드사이드 라이트 로드, 그러려고 연초에 세팅한 건 아니었지만 아수라 전용 로드가 돼서 불을 뿜고 있는데, 미디엄 로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리고 12파운드 카본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웜낚시 로드로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작은 저크베이트라는 면에서 아수라는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12파운드 정도쯤 돼줘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챔질이 될 때에도 라인이 늘어남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12파운드를 사용을 해서 이 저크베이트를 사용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로드가 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인은 12파운드 카본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봄에 저크베이트 슬며시 가져가는 그런 입질 온다면 고기가 이렇게 살짝 물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거리에서 박아넣으려면 라인이 너무 가늘면 캐스팅은 조금 편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챔질을 위해서 좀 굵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서스펜딩 모델 이외에도 플로팅 모델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925SP라고 되어 있는 아수라 2 서스펜딩 모델입니다. 저크베이스로 낚시를 할 때 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편납이죠. 편납. 수온에 따라서 물과 플라스틱이 팽창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온에 따라서 서스펜딩이 풀리고 떠오르는 루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떠오르는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편납 말고 편동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편동을 쓰면 동이 비중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작은 혹은 가벼운 스프링들이에요. 강도가 충분히 유지가 되지만 스프링을 이렇게 때려서 만든
프레스 가공이라고 하죠. 프레스 가공을 한 스플릿 링들은 강도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걸 쓰더라도 이 친구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조금 가벼운 스프링 링으로. 가벼운 걸로 바꿀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좀 차가워서 오히려 반대로 루어가 이렇게 서스펜딩 루어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그 친구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훅을 바꾸거나 아니면 스프링 링을 바꿔서 우리가 좀 루어를 가볍게 만들어서 띄울 수 있는 그런 부속들도 있어요. 바늘을 바꾸는 건 좀 어려우니까, 바늘은 대부분 바늘을 바꾸면 액션이 좀 많이 깨지거나 루어에 비해 바늘이 너무 작아지면 훅셋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늘은 좀 어려우니까 스프링 링이나 한 가지 더 여유가 있다면 거는 거, 스냅을 사용하는 루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스냅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조금만 줄여주면 싱킹이었던 나의 루어가 다시 서스펜딩으로 바뀌는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스펜딩을 맞추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준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 꿀팁, 봄철 민노 우리가 저크벨 사용을 할 때 정말 꿀팁이 되는 거 있죠. 액션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아까 잡았던 고기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탁탁 약간 빠른 템포의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캐스팅을 해서 너무 로드웍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릴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입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저킹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수하자마자 바로 막 촥촥 하는 형들이 있거든요. 네, 착수하자마자 촥촥 하면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던져야 돼요. 다시 던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얕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봄낚시의 특성상 착수 한 번, 두 번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캐스팅에 고기를 낚아내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고 감아주면 저크베이트의 립이 자연스럽게 텐션에 의해서 저크베이트 립이 물을 이렇게 쫙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로드웍을 줘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저킹에 매몰되지 말고 나의 움직임을 좀 릴링 위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첫 캐스팅 이후에는 로드를 급격히 움직이는 것보단 이를 한 두세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물기만 하면 갑벽한데 말이지. 그렇지. 스테이 탁 주니까 쭉쭉. 나이스! 바로 던지면 바로 나. 역시 바로나 던지니 바로 나오네요. 바로나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지금 여기 곱부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 옆쪽으로 안반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아수라로 낚아냈을 때 짧은 트위칭 탁탁탁 끊어치는 움직임의 베스가 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면 어필력도 좀 더 좋고 좀 번쩍번쩍이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따라붙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은색 광택이 있는 바로나로 사이즈업을 해서 비슷한 위치로 축척척 오는데 크게 액션 주지 않고 짧게 끊어서 탁탁탁탁탁 쳐주고 스테이, 탁탁탁탁탁 쳐주고 스테이 하니까 스테이 동작에 쭉 하고 가져가는 아주 전형적인 봄에 저크베이스를 물고 나오는 베스의 입질이었습니다. 역시 한 사이즈 더 높은 바로나 어필력이 상당히 좋네요. 세 번째, 연근맨의 봄을 책임지고 있는 루어는 바로나입니다. 바로나는 저희가 영상에서 워낙 많이 보여드렸죠. 110mm가 조금 넘는 길이가 있고, 무게도 사실 2분의 1온스보다는 8분의 5온스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리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제 토너먼트 성적에서도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루어고, 그리고 봄에는 제가 워낙 또 즐겨 사용하는 루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바로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OSP 스텝이긴 하지만 저는 바로나보다는 원텐파였습니다. 바로나가 비거리가 엄청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PD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박기현 선수하고 둘이 그렇게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비거리가 나오면 얼마나 나와, 우리의 메가베스는
안에 움직이는 LBO라는 시스템도 탑재했다고 하면서 메가베스가 비거리 더 잘 나와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써보면 진짜 비거리 하나만큼은 바루나가 끝내줍니다.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투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비거리도 엄청나게 잘 뽑아내는 110mm 클래스의 패왕, 예, 바루나, 제가 저크베이스로 가장 추천을 합니다. 느낌상 쇼필 치고는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역시 로드를 살짝 들고 운용을 하는 방법으로, 위로 이렇게 치는 방법으로 극복하는 걸 제가 많이 워킹 낚시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일 때에는 저렇게 또 한 1.8m 정도까지 시원하게 딱 들어가 주는 게 뭔가 운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맑은 물에서 그런 스테이 동작에 워낙 또 시원하게 고기가 땅땅 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바늘도 6호를 3개나 채용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든든한 마음이 좀 듭니다. 바늘도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훅셋도 잘 되고. 그러면 바루나 말고 어떤 대안 없냐? 있죠. 예. 바루나는 대안이 있습니다. 워낙 110mm 이 저크베이트이 인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꼭 한 가지 추천해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OSP가 아닌 메가베스의 비전 원텐 시리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거리 역시 LBO 시스템 탑재해서 쭉쭉 나가고, LBO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구형 원텐들도 워낙 비거리가 좋은데, 바루나에 비해서 좀 차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원텐은 뭔가 이 쫙쫙 찢는 포즈가 훨씬 더 시원하게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루나보다는 좀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서 워킹 낚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벨쉐드 스프린터 사용하는 것처럼 자면 깊이가 바루나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어가기, 한 30cm 정도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대범하게, 바닥에 걸린다는 느낌 없이 조금 더 대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루나로 봄을 나고 있지만, 바루나 말고도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린다면 메가베스의 비전 원텐 시리즈 강추 드립니다. 예, 해가 싹 떨어지면서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기 시작하네요. 인근에 있는 강계로 자리를 옮겨봤는데, 여기도 흙탕물이 이렇게 쫙 내려와서 결과는 더 낚시를 안 해도 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저크베이트 한상 차림, 딱 여러분들한테 봄나물 같은 저크베이트 한상 차림 한번 차려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3월 중순이죠. 올해 유난히 봄이 빨리 오는 느낌이 있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도 보면 막 베스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웜채비 딱 해갖고 프리리그 갖고 가서, 예, 손맛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바랬던 건, 제가 실전에서 워킹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크베이트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2m 안쪽에 있는 숏빌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워킹 낚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걸리는 거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로드를 들고 감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덜 들어가는 루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이 저크베이트 낚시 재밌게 해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저크베이트 낚시는 지금부터, 해빙이 된 다음부터 산란기까지 아주 위력적인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말 큰 빅베스 저크베이트에 나올 가능성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PD님 표현대로 어린아이가 탁 잡고 가자 하는 느낌으로 슥 끌고 가는 그런 입질 꼭 5번 봄에는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저크베이트 한상 차림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 꿀팁 패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